네, 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2차 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한정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필기 합격 다 들으시고 이제 2차 실기 준비하시죠? 2차 실기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주관식으로 문제를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함께 동영상 강의 하나하나씩 내용 살펴보면서 2차 실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목이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예, 우선 고객관계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필기에서도 이 고객관계 관리를 조금 다룹니다. 그렇지만 1차 필기에서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답을 찾기가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주관식 답변 자체를 쓰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2차 실기 필기, 2차 텔레마케팅 2차 실기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차시가 바로 이제 고객관계 관리 같이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이게 마케팅에서 전파된 내용이죠.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들어가는 차트 1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M을 배우시려고 한다면 CRM의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정의는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은 다 유사하나 그 주창하는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그 약간의 차이 중에서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본인 스스로 그걸 종합해 가지고서는 CRM의 정의를 정리해 본다면 만약 시험 문제에 CRM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술술술술 적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각 학자의 CRM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트너 그룹에서 나온 CRM의 정의입니다. 제가 밑줄 그으라는 부분은 잘 그어 놓으세요. CRM은 우선 신규 고객,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신규 고객의 획득. 중요한 건 신규 고객의 획득은 아니에요. 신규 고객의 획득보다는 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다. 이것은 많은 조사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업태나 업종에 따라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3배에서 13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업태마다 조사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적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또 CRM의 메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의 수익성을 극대화, 여기 나오죠 꼭. 수익의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그거예요. 지속적인 무엇을 한다고요? 마케팅을 펼치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방법에 의한 접근이다. 내용 너무 주저리죠.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목적을 통해 가지고서는 마케팅을 펼쳐요. 그거를 CRM의 특징에 보면 고객의 맞춤화, 1대1 특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고객을 분석하고 시장 세분화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고객 세분화를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고객을 그냥 무작정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객의 특성이나 특징들을 파악하는 그런 조사 기법들이 나중에 시장 조사에 나와요. 그런 것들이 CRM을 이루는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자, 요거 잘 기록을 해 놓으셨죠? 저는 여기 화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재에다가 잘 제가 줄치라는 부분을 잘 줄쳐 놓으세요. 칼슨 마케팅 그룹에서는 CRM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개별 임직원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임원 이외의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직원과 직원을 포함한 걸 임직원이라고 합니다. 개별 임직원과 마케팅 조사자, 고객에게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도를 형성함으로써 고객 보유율, 여기다 줄쳐서 해요. 고객 보유율이라는 건 뭐예요? 고객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보유율과 경영성과 아까 전에 어떤 내용은 나왔어요? 수익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이렇게 용어 자체만 틀리지 내용은 같아요. 아까 전에 이 고객 보유율은 기존 고객의 유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적인 걸 잘 이해해야 돼. 이런 맥락적인 걸 이해를 못하면 2차 필기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집착하고 그리고 국서적인 문구에다가만 집착해가지고 아 이건 답이 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2차 실기 2차 실기 텔레마케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일맥상통한 의미이다. 그래서 요거를 혼합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CRM의 정의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칼슨 마케팅 그룹에서는 기존 고객의 유지를 고객 보유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익성이라고 얘기한 거를 경영성과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뭐 어떻게 다 한다고요?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거에 대한 전략, 그거에 대한 광범 위한 마케팅 접근 다 모두 CRM에 대한 정의예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넬슨이라는 분이 CRM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객에게 가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CRM에서는. 실질적인 제품에 대한 가격은 1,000원인데 그 제품에 대한 나의 나의 특징에 의해서 아니면 특성이나 여러 가지 행동 변수에 의해서 그 제품의 가치는 나에게 10,000원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고객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고객의 가치 부여를 훨씬 더 크게 한다. 요 가치, CRM은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고객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뭐라고요? 수익성이 높음. 이 가치라는 걸로 여기는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객 중심적인 전략이다. 이 고객 중심적이라는 거는요, 또 CRM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고객 관계 관리를 하지 않는 과거에는 기업 중심적이었어요. 기업 중심적. 그런데 그것이 고객 중심적이다. 앞부분부터 기억이 나세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정리하셔야 돼요. 신규 고객 획득보다는 기존 고객 유지. 물론 신규 고객 획득도 안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기존 고객을 유지. 그리고 또 바로 앞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고객 보유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단에는 수익성을 극대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다음에 칼슨 마케팅에서는 경영 성과 공통이고, 그다음에 넬슨 어떻게 해요? 고객 중심적인 수익성이 높은 그리고 또 성장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고객 중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06년에 레이나르츠가 이렇게 CRM을 정의했습니다. 마케팅 데이터베이스의 분석. 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앞전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없는데 왜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말이 나왔느냐. 고객 분석, 고객 특성이나 고객 정보를 분석한다라는 의미예요.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를 분석한다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분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데이터베이스 분석은 앞단에 나와 있던 고객 특성이나 정보를 파악한다고 했었죠. 예. 그러면서 고객 중심 전략을 펼친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분석이랑 활용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해서 마케팅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한다.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한다. 여기는 또 생애 가치. 이 생애 가치도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뭐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중심적이고 고객 가치,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고객의 가치나 고객 생애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과나 경영 평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CRM의 정의가 그래요. 더 볼까요? CRM 왜 이렇게 많아요? 마지막이군요. 예, 여기서는 CRM의 정의라는 거는 기업들의 고객 행동을 통해서 경영 성과를 높이는 거예요. 요건 또 뭐예요? 기업이 높인다는 거예요. 기업이 경영 성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앞단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고 그냥 뭐랄까 좀 제너럴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자세하게 뎁스 있게 나왔어요. 전략, 프로세스, 조직, 기술을 변화시켜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변화시켜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를 위해 고객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이라는 거는 여기는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수익을 늘린대요. 결국은 뭐예요? 고객의 가치 높이고요. 고객의 정보 같은 걸 파악해서 기업의 수익성이나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인다. 그리고 앞단에 보니까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그리고 고객 중심적이고 고객 보유율을 높여서 이것이 CRM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마지막 정에 보면은 우선 정리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시험 문제 CRM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는 적어주세요. 이거 사전적인 의미로 고객관계 관리의 의미이다. 이 사전적인 의미 딱 깔끔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고객의 지속성 있는 수익성을 유지시켜주는 고객관계관리 프로세스다.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 굉장히 많이 언급한 것들 있죠? 다 넣으셔도 돼요. 예, 뭐였었어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고객 보유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죠. 예, 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을 어떻게 해요? 제고시키기 위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고객관계 관계 관리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CRM이 언제부터 이렇게 태생이 되었느냐, 태동되었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선은 1970년대, 이건 마케팅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가 다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판매자 중심이었어요. 이때는 누가 더 많았어요? 수요자보다는 누가 더 많았어요? 공급자가 더 많았어요. 공급자가 왕인 시대였어요. 이때는요, 옷을 하나를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다 맞춤식이었어요. 맞춤식이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기성의 많은 고객들이 많은 제품의 폭이라든지 넓이 같은 거에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적었었을 때였어요. 모든 제품이 그랬어요. 옷뿐이 아니라 기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은 뭐 자동차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다 알지 못해요. 옛날에는 폰이 딱 하나면 그 정도 하나만 있었을 때였죠. 70년도 때에는 승용차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급자가 중심이었고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종류나 그런 것들이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공급자가 왕일 때였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단순하게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않아도 판매가 돼. 살 사람은 산다. 이 시대가 70년대 때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고객만족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80년대 연도 때에는 우리나라는 판매자 중심이었습니다. 언제 고객만족이라는 것이 이야기 나왔느냐? 이건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저희 80년도 때에는 미국에서 먼저 고객만족이라는 CSI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의미인데요. 커스터머 시스템 인덱스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년도 때에 처음 언급이 됐고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신문에 KCSI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객만족도 지수 이 부분이 처음 언론지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터졌죠. 태어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쯤에 97년도, 98년도 요때쯤이었으니까요. 98년도, 99년 요때가 이제 우리 IMF 시대라고 했었는데 IMF 시대가 도래되면서 기업에서는 야, 우리가 이게 판매자 중심으로 공급했다가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고객만족의 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 L사나 모 S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결제란에다가 고객 결제란 이런 걸 만들어 놓는다라든지 아니면 띠 이런 슬로건 띠 같은 거를 메고서는 고객한테 인사하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고객이 만족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선순환이 구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는 90년도 중후반이죠. 그런데 이제 이 히스토리는 하여튼
글로벌적인 측면을 보면은 80년대부터 고객 만족이 언급이 되었고, 그러면서 구매자는 이제 선택적으로 한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기게 생긴 시기죠. 영업과 판매 위주. 영업하고 판매의 차이점 아세요? 이거는 이제 세일즈의 측면이고, 판매는 마케팅적인 측면인데요. 판매는 약간 이제 고객을 관계 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사전 사후 서비스가 함께 있다라는 측면이 바로 이 세일즈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러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1,000원짜리 물건 한번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사본 적 있는데, 뭐 한번 사보셨나요? 뭐뭐 판매하던가요? 저는 거기서 오이 붙이는 거 아세요? 이렇게 얼굴에다 오이 붙이는 거. 그거 1,000원 주고 한번 구매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름이었었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이, 그 영업하시는 분이 그 오이를 탁 손등에다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한 2개 정도를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오이 마사지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겠구나 하고서는 그 칼라를 샀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잘 썼나요? 근데 한 2주 지나고서는 이제 그 칼라를 다시 사용하려고 꺼내 보니까 거기 붙여져 있는 칼날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서는 지하철에 판매했던 그 사람을 막 찾아서, 아저씨 이거 저 2번밖에 안 샀는데 안 사용했는데 이거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AS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이런 이상한 여자를 다 봤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욕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판매 위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뭔가 하자가 있다면 AS 센터나 아니면 고객 불만족 센터 같은 데에서 우리 내가 2번 정도 사용밖에 안 했는데 이것이 금방 떨어졌더라. 교환이나 아니면 환불을 요청합니다 한다면 쉽사리 되죠. 그것이 바로 영업과 판매와의 차이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과 사후 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죠. 예. 그 다음에 이 고객을요 단순하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가 되면서 그 고객의 정보나 특징, 또 정보에 보면은 고객 정보가 있고 거래 정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지 고객 중심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데가 90년도 때입니다. 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개가 같이 믹싱되어 가지고 걸쳐 있죠. 그래서 개성화되고 다양화된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서 고객에게 마케팅을 하더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려면은요, 이 IT 기술이 같이 병합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2000년대가 도래되면서 고객 관계 관리가 이런 DB하고 고객 만족이라는 어떤 신념, 철학 같이 함께 버물러져서 고객 관계 관리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로서 고객을 마케팅을 했죠. 개별 고객과 쌍방 의사소통. 요게 이제 쌍방향 의사소통이라는 게 일방향이 아니라 여기서는 쌍방향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그 다음에 영업하는 직원만 우리의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CRM의 배경적인 거죠.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객 관계 관리를 한다는 측면은 CRM은 우선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 뭐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정보. 고객의 정보를 알아야 되면 정보기술, 이게 이제 그 IT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고객을 찾아요.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그래서 획득합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요 프로세스가, 요 시험 문제도 잘 나오죠. 그 프로세스가 고객 관리의 속성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속된 고객의 수익성을 고객도 올리고 그리고 기업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우리가 고객관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한번 볼게요. 왜 필요한가? 이 필요성에서는요. 어떻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CRM을 하느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어떻게? 시장.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나?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장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변했어요. 그리고 또 고객이 변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변했느냐? 정보기술이 변했습니다. 왜 CRM을 하느냐? CRM이 왜 하느냐? 그리고 CRM을 굳이 해야 돼? 그 필요성이 뭔데? 라고 했었을 때, 이미 벌써 시장이 변화됐고, 고객도 변화됐어요. 그리고 정보기술도, 우리가 발달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고객이 과거의 고객이 아니고요. 기업도 과거처럼 판매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관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화를 우리가 마케팅 부서 같은 데 있으면 이런 거는 뭐 아주 얘기를 안 해도 당연한 부분이죠. 이런 핵심적으로 시장의 변화, 고객의 변화, 정보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CRM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CRM을 왜 하는지 몰라도 이걸 이제 시험 문제에 적으려면 이 내용의 핵심적인 걸 기억하게 두고 있어야죠. 그러면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우선 제품만 잘 만드는 시대는 이제 떠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품 차별의 무의미라고 했었죠.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객의 만족을 제품만 국한하는 거. 요즘에는요, 만족이라는 게 제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만족해야 돼요. 제품을 잘 만드는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품은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그에 따른 기업 이미지도 좋아야 되고, 이게 뭐였어요? 고객 만족이 3요소였어요. 우리가 고객 만족이 3요소 기억나세요? 뒷단에 나와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요것도 외워야죠. 요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완전 땡큐예요. 예. 고객 만족 3요소 뭐였어요? 제품, 서비스, 기업 이미지예요. 다 적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재에다 적어두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품만 잘 만들면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요자는 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품만 잘 만드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요. 기업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객은 그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더라, 초이스도 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 제품의 차별화 가지고는 무의미하더라. 물론 좀 희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틀리죠. 이렇게 기술력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첨단 기계들, 이런 것들은 제품이 차별화만 되어도 소비자들은 구매를 해요. 그런 일부의 항목 말고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를 보면은 웬만한 그런 제품은 크게 차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고객이 그 차별성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런 일반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스티븐 누가 만든 건 이름이나 회사 언급하면 안 되겠죠. 사과 업체에서 만든 것이 제품만 차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로써 구매를 하죠. 이런 일부적인 품목 이외에 일반적인 론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품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두 번째 또 뭐냐? 고객 확보가 경쟁이 심화되었어요. 증가되었어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쟁사가 많아졌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한 업체만 있었는데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100업체, 1000업체 같은 파이 안에서 옛날에는 A라는 기업이 있다면 이 모든 시장의 파이를 다 소유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같은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기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증가되겠습니까? 전통적인 시장의 지역적인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면대면 상황에서의 고객 확보 이외에 이제 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고객을 확보해요. 이런 또 우리나라만의 파이 문제도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또 고객을 확보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관계 관리가 필요하더라. 세 번째, 시장을 세분화한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장에서 고객은 차별화된 니즈, 차별화된 제품이 아닙니다. 차별화된 니즈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고객의 개별 니즈, 그래서 뭐래요? 고객 정보를 살펴보는 거예요. 고객 정보는 또 어떻게 살펴봐요?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살펴봐요. 이 안에는 IT 기술이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더욱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고객, 앞전에 잠깐 나왔어요. 고객의 다양한 니즈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고객의 니즈가 굉장히 각양각색해요. 다양한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요거 우리 마케팅 전략기획 부분에서 나오는데 인구 통계학적인 속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인구 통계학적인 속성을 세 가지 기술하시오. 그러면 성별, 나이, 지역 이런 거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무튼 지금 현재는 고객관계 관리하니까요. 인구 통계학적인 속성이 성별, 나이, 지역에 따라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진다. 굉장히 개성화되어 있고 고객이 다양화되어 있죠. 그리고 생활 방식도 이제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되고 도시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다잖아요. 고객이 정말 진짜 감정도 수십 번 뭐 왔다가 왜냐? 내가 A사에서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주변에 B사도 있고 C사도 있으니까 내가 그쪽 가가지고 말없이 가버리면 되니까 고객은 그렇게 니즈가 더 첨예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의 변화에 맞춰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운영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의 니즈의 다양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화. 왜? 더 똑똑해졌어요, 고객이. 왜?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고객이 정보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고객의 클레임을 제기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고객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다양한 경쟁 업체에서 하나하나씩 다 물어가면서 또 인터넷에서 알아본 정보 이런 걸 다 파악하면서 해당 직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더 똑똑해졌다. 지식화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첨예해지면서 기대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제품만 만족했으면 고객은 만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품도 만족해야 되고 서비스도 만족해야 되고 기업 이미지도 만족해야 되고 점점 늘어나진 거예요. 기대 수준이 상승된 거. 이것이 고객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그 맥락은 까먹지 않았죠.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고객의 변화, 그 다음에 정보기술의 변화. 이게 CRM의 필요성인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변화, 전사적인 CRM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물리적인 저장에 해당되는 하드웨어의 규모, 또 용량, 데이터의 처리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되었으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용 가공해 줄 수 있는 또 소프트웨어가 같이 발달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고객관계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대한 우리가 막 마케팅 조사한 거, 시장 조사했던 거 그런 고객 정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이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활용된 저장되어 있는 그 고객 정보를 가지고서는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펼치는 거. 이런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고객에 맞춰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게 인터넷 발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통해서 기업 외부나 내부, 기업의 고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파악하고 탐색하고 처리하고 주문하고 문의하고 또 이런 것을 온라인 등으로 또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기술의 변화는요. 정보기술 자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발전도 있고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많은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객관계 관리가 좀 더 기업 입장에서도 용이해지고 또 고객의 기대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고객관계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라고요? 시장조사, 고객조사, 시장조사라네요. 시장의 변화, 고객의 변화, 정보기술의 변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CRM의 기능과 역할에는 무엇이 있는가 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CRM의 기능과 역할.
프로세스상의 CRM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고객 관계 획득을 위한 CRM의 역할, 또 고객 유지를 위한 또 CRM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를 줄치시면 되겠네요. 고객 관계, 고객 획득, 그리고 고객 유지, 그리고 고객 강화. 이걸 위한 역할들이 있어요. 획득을 우선 하려면요. 고객을 선별해서 획득하려면요.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추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잠재 고객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업의 해당 마케팅 영역에 적합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잠재 고객을 추출합니다. 좀 둥글치게 얘기하는데 고객의 특성 이런 거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고객 특성 선호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을 조사한다라든지 이러면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획득하기 위해서 고객 확보 비용을 감수하는 거죠. 신규 획득을 하려면요. 아까 평균 6배에서 7배 돈이 든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신규 고객 확보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있는 고객이나 잘 관리하자. 이것도 획득을 위한 부분에 대한 역할이에요. 잠재 고객을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존 고객을 유지시키면서 고객 확보 비용을 좀 축소화시키는 거. 이것도 고객 획득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고객들이 있어요. 휴먼 고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돈은 잔고는 몇백 원밖에 없는데 계좌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이건 실제 다 활용하고 있는 거야, 기업에서. 전화를 해서 고객님이 2년 동안에 지금 한 몇백 원에 잔고가 있는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를 계속 이번에 금리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유입금식으로 유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TM을 할 수도 있고요. 방문한 고객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탈된 고객, 그 고객을 재획득하는 방법도 고객 획득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고객 획득에 뭐가 있었어요? 잠재 고객을 추출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기존 고객을 유지해 가지고서는 고객 비용을 감소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탈 고객을 재획득하는 거, 휴먼 고객을 획득하는 거. 이것이 고객 획득을 하기 위한 CRM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외워가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외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시험 공비 준비할 때 조금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주관식이고 서술되어야 기술되어야 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답을 작성하실 때.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이렇게 정리하세요. A4 용지 하나 딱 꺼내셔서요. 1번 CRM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딱 하고 답을 놓으세요. 2번 문제는 뭐를 할까요? CRM의 필요성을 시장 변화나 고객 변화나 정보기술 변화의 측면을 각각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RM의 기능상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CRM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 쓰시오. 또 뒤에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CRM 역할 세 가지를 쓰시오. 쓰세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고객 강화가 나와요. 아까 전에 획득이었고 유지였고 그 다음에 강화였죠. 고객을 강화하기 위해서의 CRM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를 쓰시오. 이거 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막 즐거워하면서 공부하시겠죠. 그러면 즐거워하면서 공부하고 딱 공부하면 우리가 9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기억력이 떨어진대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내가 오늘 배운 CRM 문제 냈던 거를 내가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2차 필기가 아무래도 단답형도 있지만 장문으로 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쓰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벌써 여기서도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좀 더 세분화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죠.
아, 이 사람은 눈은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아, 이 사람의 손톱은 손은 어떻게 생겼나? 다리 길이는 어떤가? 하나하나씩 꼼꼼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요. 그런데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를 하려면 우선 고객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을 하나하나씩 특성에 따라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려면 뭐를 공격이라고 표현할까? 어떻게 어프로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세분화죠. 유지를 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조직 내부에 축적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보세요. 고객 정보가 뭐였어요? 아, 머리가 어떻게 생겼지? 아, 팔은 어떻게 생겼지? 손 모양은 어떻지? 이렇게 관심 있는 대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따져보듯이 이런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성, 그 안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겠죠. 그걸 평가해서 해당되는 데에다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프로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세분화된 작업을 여기는 수행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고객에게 차별화된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을 외모적으로 자세히 보다가 내가 친해질 수 있는 나랑 손 모양이 같네. 이런 걸로 친해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일반적인 개인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거기서 차별력 있게 수익성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 가지고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고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개인화, 맞춤화. 예. 우리 개인화나 각각의 특성이 너무 각양각색하다고 했었어요. 아까 전에 변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 각각의 개인화나 맞춤화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경쟁사로 가지 않도록 이탈을 방지하는 거. 그래서 로열티 프로그램. 하다못해 우리 커피숍에 가더라도 무슨 도장 하나 찍어주잖아요. 고객이 우리 커피숍에서 계속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애착을 갖게끔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탈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아무래도 쿠폰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쿠폰이 아니면 도장 찍는 거. 가격 비슷하다면 이왕이면 쿠폰 찍어주는 데 가가지고서는 커피를 이용할 수 있겠죠. 예. 이탈 방지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시키겠죠. 자, 그러면 유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 고객을 평가하고 등급화하고 세분화하는 거, 그러면서 고객을 어프로칭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을 개인화하고 맞춤하는 거, 그 다음에 이탈 방지를 위한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 이거는 고객 유지를 하기 위한 고객 관계 관리의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상위 개념 볼게요.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에서 강화하는 이 단계에서의 CRM의 역할은 이 고객이 우리 고객이야. 그런데 조금 더 강한 애착을 가져서 충성 고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만들고 싶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강화 프로그램은 이렇게 합니다. 핵심 고객을 발굴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뒤에 나올 거예요. 오늘 20%의 고객이 80%에 해당되는 매출을 차지한다. 이런 경영학적인 이론이기도 하고요. 이거의 반대가 롱테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핵심, 돈이 되는 고객을 발굴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분화를 하다 보면 알 수 있겠죠. 고객군을 세분화하다 보면. 그 다음에 다양한 관계 기법에는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교차 판매나 상승 판매, 그걸 업셀링이라고도 하고요. 교차 판매는 크로스셀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 각각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벌써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연관 제품을 하나를 더 팔게끔 유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기를 개통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고객님 인터넷도 함께 사용을 하면은요 비용이 다운됩니다. 같이 묶음 사용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교차 판매예요. 연관된 상품을 같이 판매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업셀링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짜리 요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30,000원짜리 요금이 고객님한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판매 전략으로 판매하는 거, 상승 판매, 업셀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미 벌써
우리 고객인데 그 고객이 한테 연관진 상품이나 상승,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는 상품을 또 판매하는 기법, 이런 거를 활용을 통해서 고객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또 고객 관계 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요 세 가지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CRM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별표를 하는 그냥 한 5개 해두세요.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A4 용지에다가 하나 또 문제 적으라고 했죠. CRM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 마케팅과 고객관계 관리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네. 우선 교재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선 신규 고객 확보보다는요. 기존 고객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제가 앞단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요. 평균 6배에서 7배예요. 적게는 3배에서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13배까지 비용이 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숨을 쉬지 마시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판촉하는 비용이 안 드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일반 기존 마케팅하고 CRM하고는 틀리다. 그 다음에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적으로 고객 생애 가치를 유지하면서의 장기 관계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제가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제품 가죽만 만족 안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제품 서비스, 기업 이미지, 이러한 가치를 모두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이런 걸 중시해야 된다. 이것이 CRM이 일반 마케팅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구매 고객의 매출보다는 그 개개인별, 아까 개인별 맞춤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었죠. 개개인별의 그런 특성과 이익을 중시. 그러니까 즉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고객의 차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것이 일반 마케팅과 CRM의 차이점이다. 이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 있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마저 갑니다. 예. 그러면 CRM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장에 보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더 알고 가기에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파레토의 법칙 어디서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핵심 고객 발굴, 고객을 강화시키는데 핵심 고객 발굴 파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파레토의 법칙은요. 20대 80 법칙이라도 하는데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액을 올리는 그러한 법칙을 이야기한다. 빌프레도 파레토가 얘기한 이야기예요.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이런 법칙이 있고 이거에 반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는 파레토의 법칙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20대 80 법칙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적어야 돼요? 빌프레도까지 안 써도 돼요. 파레토가 주창한 법칙으로서 사전적인 의미는 딱 적어주셔야 돼요.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액을 올린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제 CRM 계통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감동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적인 매출액을 향상시킬 수 있음으로써 이러한 마케팅 노력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전략적 CRM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RM의 범위랑 과정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다른 내용보다는 조금 적기는 하지만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 넘어가고요. 제가 다 설명드렸죠. 넘어가는 게 안 중요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CRM의 그 특징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CRM에 적용되는 핵심 영역은요. 3가지를 기술하시오. 요것도 A4 용지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핵심 영역은 뭐냐?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CRM을 펼치고 싶어요. 그러면 기업 안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마케팅 부서가 있어야 되고요. 영업 부서가 있어야 되고 고객 서비스 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예요. CRM을 펼치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3개 부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 부서 있어야 되고요.
영업, 직접 고객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업 부서 있어야 되고요. 고객 서비스, 고객이 뭐 AS라든지 사전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마케팅의 주요 그러면 그 마케팅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제품이나 브랜드 관리하고요. 또 1대1 그런 마케팅하고 또 마케팅을 또 분석해요. 경쟁사 같은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네, 또 뭐 일부 텔레마케팅이나 마케팅 관리 같은 걸 해요. 그렇지만 텔레마케팅이 마케팅 부서에서도 마케팅에서 텔레마케팅까지 포함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영업 부서가 있어요. 영업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라고 하면은요. 뭐 영업자들 교육도 하고요. 지원도 하고요. 모바일 세일즈나 인터넷 세일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영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영업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예, 저희는요, 뭐 제품이 와서 반품이 있으면요, 반품도 해주고요, AS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장 출동해서 현장 서비스 AS도 하고요. 또 고객이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뭐 전화 응대 같은 그런 것도 합니다. 이건 어느 영역에서 고객 서비스. 근데 텔레마케팅은 원래 마케팅 영역에 있는 건데 또 기업에 따라서 이것이 고객 서비스 파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중점되는 거긴 하죠. 그렇지만 시험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케팅은 텔레마케팅은 마케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M에 이제 콜센터가 굉장히 부각이 되었어요. 예. 우리가 이게 텔레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CRM의 콜센터를 다시 다루는 겁니다. 이 CRM 콜센터는요, 마케팅, 영업,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의 고객 정보를 어떻게 해요? 연동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콜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애가 누구냐? 바로 이 CTI라는 애예요. 예. 이 컴퓨터하고요, 그 다음에 텔레포니아를 인테그레이션, 상호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 정보나 이런 비즈니스의 데이터를 정보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TI라는 거는 글쎄 텔레마케팅 관리라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CTI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도 나올 수도 있죠. 이 CTI라는 거는 콜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동시에 가능한 솔루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잘 요거 정리해 두시고요. 거기에 기능에 보면은요, 뒷단에서 언급을 다시 하겠지만, 콜을 블렌딩하고, 그러니까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 블렌딩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뭐 우유하고, 그 다음에 커피의 원액하고의 비율 같은 거 이야기하는데, 콜도 이렇게 나누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마케팅 영역에 들어갈 콜,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로 들어가야 될 콜 이런 것들을 블렌딩 해주고 자동 예측을 해주는 거죠. 오전에는 몇 콜이 인입되었다. 그 다음에 스크린 팝업. 지금 고객이 어떤 A 상담원의 하고의 응대를 원한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ANI 이런 것들이 기능이 됩니다. ANI는 더 알고 가기에다가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요 구성을 보면은요, 우리가 머리, 몸통, 팔, 다리 있듯이 CTI는 ACD, PBX, IVR, 그 다음에 녹취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CD는요, 순차적으로 콜을 분배하는 거고요. PBX는 책에 나와 있듯이 사설 교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외부에 있는 거하고 접속해가지고서는 연결하는 교환기고요. 그러니까 내외부의 연결을 얘기하고요. IVR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화를 하면은 자동 응대 시스템이 나오죠. 그래서 뭐 혜지는 뭐 2번, 신규는 1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1번, 2번 업무별로 구분해 주는 게 IVR이라고 하고요. 녹취 시스템은 고객하고 상담원하고의 통화하는 그런 내용의 시스템. 이렇게 CT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I는 CRM에서 고객하고의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부서나 뭐 영업 부서나 그리고 또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많이 활용하는 건데 그 CRM에는 이런 CRM의 구성과 속성, 기능들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했습니다. 벌써 지금 한 몇 장 나가지 않았지만 이 안에서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요. 제가 앞전에 팁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또 내가 공부한 것만큼 작성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학습하신다면 지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